검찰이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 선고는 내년 1월이라고 해요. 네. 징역 9년이면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저거는 내라는 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징역 9년 구형도 좋은데 저 구형한 검사가 다 알려졌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최재훈 부장과 그 검사들이 저를 이렇게 구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씨는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이 서울중앙지검 최재훈 부장님, 이창수 지검장. 그자가 그자예요? 원래 저를 수사를 처음 했던 사람은 장시호와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이 있는 김영철 검사가 저를 수사를 했고 작년 9월에 이제 대검으로 옮기고 최재훈 부장이 후임으로 와서 저를 기소했고 이번에 구형을 한 거죠. 야, 진짜 이게 너무 기가 막히면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탄식만 나오잖아요. 왜 이게 말도 안 되는지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예. 송영길 대표 수사는 검찰청법 위반이에요. 불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22년 3월 9일 날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 윤석열 정권 임기 시작 전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자.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개정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경제부패사범으로 한정했어요. 선거나 공직자 문제나 대형 참사, 방위산업 문제 네 가지는 빼버리고 딱 두 개로 한정을 해서 이것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껍데기로 만드는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이 법의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선 위헌적인 법령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때 시행령 통치다, 삼권분립 위반이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시행령에 집어넣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아니고 이 특수부인 반부패 수사위부가 직접 인지수사를 했다는 것은 명백히 검찰청법 4조 위반이다. 그러니까 표적 수사인데 그마저도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 법적으로는 부패 경제범죄에 한정되는 건데 예. 등자를 악용한 거잖아요. 선거라는 조항을 아예 입법자가 삭제했다는 것은 이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마라라고 분명한 표시를 한 건데 이거를 껍데기로 만들었죠.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상권분립 침해, 헌법 위반이라고 자주 떠들고 있는데 자신이야말로 입법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 법령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불법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뉴스타파를 윤석열 명예훼손죄로 특수부가 직접 수사한 것도 똑같습니다. 뉴스타파 사건도 이거는 저는 검찰청법 4조 위반이고 시청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검찰청법 4조가 수사검사는 공소제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근데 수사검사 그대로 공소제기하고 직접 수사하고 그러면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안 되고 검사의 객관 의무 즉 피고인의 유리한 점도 밝혀야 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의무가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왜? 네. 자기가 인지수사한 건데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는 감추고 조작하고 불리한 것만 내세울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이자들이 사악한 건 그런 거죠. 예. 이제 이재명 민주당과 그 전 대표인 송영길 대표를 묶어가지고 네. 이 사람들 봐라 전당대회 할 때 막 돈 봉투 돌리고 그랬어. 예. 정말 부패한 사람들이야. 예. 그때 나왔던 언론에 보도됐던 금액이 1억이 안 돼요. 예. 다 합쳐갖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인 사람의 주가 조작은 2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면죄부를 준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한테 매도 주문을 직접 한 녹취록이 있는데도 이거를 무혐의 처분하는 자들이 별건 수사로 확보한 이정근 씨의 녹취록을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 녹취록에 송영길의 직접 음성이 하나도 없다고요. 직접 음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정근의 녹취록에 송영길 후보가 돈복도 마련해라 그랬다.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나눠줘야 될 타임이다. 아니면 나하고 상의했다. 이런 말조차도 없어요.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네, 정당법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웃기네요. 정당법을 보면은 선거사무소를 몇 개 돌아. 아니면 선거 비용의 한도가 얼마다 이런 규정 유급 선거운동은 일당을 뭐 10만 원씩 줘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선거 캠프에 한 70분이 와서 일을 했는데 밥값만 한 2만 원씩 따져도 140만 원이잖아요. 70명이 점심 한 끼 먹으려면. 그런데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입법에
불비 상태입니다, 사실. 공직선거법에 비해서. 아니, 원래는 법의 취지는 네. 그건 정당이 알아서 할 문제에 치부하지 않는다.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 네. 이걸 해집고 들어가서 불법성이 없나고 찾아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1억 5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당대표 출마한 사람은 1억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억 원의 공식 선거 자금을 가지고 이걸 시작한 거죠. 아, 근데 공식 후원금에 이승만 의원도 300만 원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들이 저한테 많이 후원한 거죠, 그렇게. 근데 여기서 검찰이 말하는 불법성은 뭐예요? 돈 봉투를 돌렸다가 불법성이 그렇죠. 이제 김영권이라는 사업가가 있어요. 그분이 주변에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공식 후원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5천만 원을 비공식적으로 후원한 거죠. 저는 몰랐던 일인데 그 내용도 내가 그분한테 요구한 적도 없고 녹취록에 보면 야, 송영길이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 강대구와 이정근 사이에. 그래서 후원금이 들어왔다가 바로 윤관석 의원에게 그 돈이 전달됐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 인정했잖아요. 제 보좌관도 인정을 했고 윤관석 의원도 인정을 했고 다 인정했던 사안인데 이거를 송영길이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아, 근데 알았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 없죠.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송영길 대표의 성격을 좀 알아요. 그런 거 아실 뿐이 아니에요. 굉장히 질색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리고 더구나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제가 5월 2일 날이 전당대회 있는데 4월 28일 오전 9시부터 이미 대의원들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어요. 4월 29일 오후 6시에 끝나는데 4월 28일 날 밤에 돈을 나눠줘서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찍으라고 오더를 내리게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말도 안 되고 그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하루 저녁에 오더를 내린다? 그럼 뭐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그럼 그중에 모든 지구당에는 홍영표 지지자, 우원식 지지자, 송영길 지지자가 섞여 있는데 바로 체크가 돼서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저는 사실 그때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럴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기 돈 내고 뛰고 있는데 이거를 돈 나눠주라고 제가 했을까요? 그 제가 그 당시가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는 송영길 돼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여가지고요.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크게 하지도 못했어.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되게 짠한 거예요. 결국 대선 때 개고생해야 될 당대표를 뽑히는 장면에 봤는데 결국 대선 지고 나니까 징역 9년을 구형받는 상태에 화딱지가 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검찰의 본질적인 문제죠. 별건 수사. 네. 그러니까 송영길 돈 봉투를 보니까 돈 봉투 관련해서 뭘 받은 증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서 다른 걸 터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두 개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목사연에 후원한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고 네. 여수 산단 인허가 문제도 송영길 대표한테 청탁하기 위한 그런 거였다라고 지금 별건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만 따지면요. 별건 수사는 위법입니다. 위법.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정근 씨가 다구식이라는 사채업체하고 10억 돈을 이제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는데 이거를 알선 수재죄로 이제 얽어맸어요 검찰이 좋은데 이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전당대회 돈봉투권 녹취록을 3만 개를 추출해가지고 이걸로 별건 수사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정근 씨가 자발적으로 이미 제출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이미 제출된 증거를 할지라도 피의 사실에 한정돼야 되고 또 임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정근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검찰에 계속 불려나갔고 기브앤테이크를 이가 있다. 검사가 노골적으로 이 협박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밝혀서 제출을 했고 특히 이정근 씨가 2022년 9월 30일 날 구속됐는데 10월 4, 5, 6, 7, 8, 9를 계속 검찰에 출두했더라고요. 근데 계속 자기는 핸드폰 추가로 3개가 없다. 명태균하고 똑같아요. 없애버렸다. 깨서 설해마을 뒷산에 버렸다고 울면서 하다가 10월 7일 10시쯤에 진술이 번복돼서 이미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제출한 과정이 가스라이팅 된 걸로 느껴진다 이거죠.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일단 기소를 하고 나면 기소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부르면 안 돼요. 특히 증인신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증인을 부르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구속된 피고인을 증인으로 나서기 전에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더구나 구속돼 있는 피고인을 별건 수사로 기소할 수 있는
기소 독점의 권한을 갖는 검사보는 무섭죠. 제가 올해 5월 29일 날 이정근을 불러다 증인신문을 했는데 저도 구속돼 있고 이정근도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4월 10일 날인가 불렀더라고요, 검찰이. 불렀단 말을 처음에 안 했어요. 근데 딱 우리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더니 그게 밝혀졌어요. 4월 10일 날 불렀는데 피의자 신문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가 증인신문을 앞두고 왜 불렀어, 그 사람? 모해 위증 조작까지 했던 검사들 아닙니까? 엄희준 검사 옛날에 한명숙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그 2021년 4월 28일 대산빌딩 405호에서 이정근, 윤관석을 면담했다고 주장했는데 대표님은 지인들이랑 모임이 그 시간에 있었더만요. 예. 사진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사진을 찾았어요. 다행히 이번에. 네, 참. 왜냐면은 검찰이 이정근과 강래구, 윤관석의 녹취록 3만 개를 다 뒤져봤는데 제 육성이 하나도 안 나왔고 그들 간의 모임에도 송영길이 돈목도 마련하고 지시했거나 협의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이정근 씨가 사후적으로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송영길이가 공모했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가지고는 자기들도 좀 부족했다고 판단했겠죠. 왜냐하면 범죄 실행이 종료된 상태 사후 보고 온 것은 구속 요건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정근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윤관석이 두 번째 3천만 원을 받으러 왔을 때 내 방에 들려서 3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갔기 때문에 송영길이가 알았을 것이다. 그때 이 돈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송영길이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 진술을 작년 12월 11일 날 이정근이가 했어요. 하고 나서 바로 저를 구속영장 청구를 그 다음 날 했거든요. 이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정근을 압박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응하다 최근에 보니까 제 일정표에 연세대학교 동기들이 방문한 일정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진이 나왔어요. 그때 찍었던 사진. 6시 반에.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오고 특히 내 동기들이 10여 명이 그때 방문했는데 누가 돈봉투를 두고 공개적으로 왔다 갔다 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더만요. 송영길 대표하고 이정근 씨 간에 2021년 8월 4일 날 녹취록에 대표님께서 이정근 씨한테 돈 선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녹취록도 이 재판장이 뭐라 그랬냐면 검사한테 아니 검사님 이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이 있다는데 왜 피고인 육성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송영길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해서 녹취가 안 됐습니다. 그럼 문자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 다 지우기를 해서 없었다. 말이 안 되고 포렌식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도 이제 재판장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검사가 있습니다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저의 육성이 된 녹음 파일을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바로 8월 달에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통화한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정근 씨의 그 저와 녹취 내용을 보면 제가 오히려 돈 쓰는 선거하면 안 되고 돈으로 조직 운영하면 안 되고 강내구 씨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요구한다는 정보가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게 네가 좀 체크해봐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무죄의 증거 나왔네. 재판장이 이거는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니까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참, 진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제 소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언론 플레이하고 있어요. 정권이 위험해지니까 민주당 쪽에 계속 공격을 가요. 또 써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몇 번 국회의원 5-6분이 뭐 이제 그 봉투 받았다는 의심이 돼서 소환한다 그러는데 난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아니 자기들은 국회가 부르면 나오지도 않고 김건희는 소환도 못하고 자기들이 찾아가서 황제 수사하는 사람들이 왜 나가냐. 탄핵 소추해야 될 놈들인데. 그리고 국회가 만든 법을 껍데기로 만든 시행령에 기초해서 검찰이 지금 위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응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별건을 만들어서 유죄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족 자체까지 도륙내버리는 그중에 하나 사건이 송영길 대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별건수 확장되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 작년 7월 25일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공개 고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생중계가 됐고 아마 그걸 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아마 경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7월 27일 날 버스 2대로 수사관 검사들이 여수로 몰려가서 여수 산단하고 주변 공장들 10군데를 동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 돈봉투 사건에서 먹사연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고발했던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한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때 최은순 씨가 마침
7월 20일 날 법정 구속이 됐어요. 유죄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모가 신문 한 장 다른 사람한테 손에 끼친 적이 없다 이 말과 김건희 자기 마누라가 뭐 오히려 손해보고 팔았다. 그 두 가지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윤관석, 강내구, 이정근, 송영길 사전 공무원 증거가 없는데 일시 장소를 특정도 못해요. 그건 사실도 없고. 어떻게든지 별건에 별건을 만들어서 유죄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족 자체까지 도륙내버리는 그런 검찰은 넌 사라져야 된다. 그중에 하나 사건이 송영길 대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님 되실 때요. 사실 당선의 의미가 돈이랑은 무관한 상황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체육관 선거를 해서 한 12,000명의 중앙대의원들이 각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오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비용 가지고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체육관 선거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모두가 온라인 투표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들어갈 일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송영길 대표의 성향을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가장 가난하게 산 아파트 한 채 없는 가난하진 않습니다. 마음은 부자신 거 아는데 인천광역시장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재산을 불리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멘탈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무슨 정치자금 어쩌고저쩌고 사실 정치자금이란 말도 뇌물을 입증 못하니까 막 때려 박는 거 아니에요. 불법으로 정치자금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그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의 싱크탱크만 아니고 물론 제가 주도해서 만든 거지만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지금 이사장도 김윤식 전 재선 국회의원이 하고 계시고 뭐 정봉구 의원님이라든지 지금 뭐 박선원 의원이 소장을 맡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싱크탱크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 보면은 7억 3천만 원을 송영길이 먹사연을 통해서 받았다.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아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먹사연의 임대료 운영비 거기 직원들 월급으로 다 들어간 거죠. 저는 거기서 제가 먹사연 상임 고문이지만 저도 돈을 1,000만 원 500만 원씩 계속 후원을 한 사람이고 제가 갖다 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력한 정치인들은 사실 이게 불법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싱크탱크 하나 정도는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집권을 하거나 큰 정치할 때 있어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건 법인이잖아요. 지금 먹사연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후원금을 딱 내면 이게 송영길한테 주는 정치자금이야 이렇게 논리를 비약시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도한 정권이 하는 짓 아니에요? 무도하죠. 직접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준지도 알지도 몰랐고 몇 부분은 알지만은 대부분은 몰랐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체라든지 뭐 새로운 미래 준비 세미준, 뭐 나경원 의원이 하는 것, 원희룡 의원이 하는 것, 오세훈 의원이 하는 이런 단체들 한번 다 저처럼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당장 명태균 씨의 그 미래항공연구소에서 3억 7천만 원의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것부터 시작하면 더구나 이번에 화랑이라는 강남에 그 비밀 사무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료로 그 임대를 제공해서 유사 선거 사무소를 운영했다는 것은 정말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야, 어떤 정황으로 봐도 송영길은 가장 억울한 재판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란 말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뭘 받아서 대가를 주면 뇌물인데. 근데 여기 찾다가 세상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근 씨한테는 송영길 대표가 돈 선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직접 받은 돈도 없고 먹사연에 들어온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이건 너무 나간 거죠. 네, 그렇죠. 이것도 별건 수사고요. 이것도 정상적인 영장을 발부해서 먹사연을 압수했으면 모르지만 돈봉투 사건 영장을 가지고 이거를 다 압수했기 때문에 이것도 영장주 위반, 위법 수입 증거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대한민국 검찰은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죄가 나올 때까지 털어가고 결국에는 그거 아니에요? 군용 구형한 논리도 그럴 것 같은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죠. 그렇죠. 그 뇌물죄 말씀을 드리면 이 먹사연 정치자금만을 가지면 송영길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닌데 좀 이게 비난 가능성이 낮아. 그러니까 뇌물을 집어넣어. 그래서 뇌물죄를 집어넣는데 여수 산단의 소각장을 좀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그 먹사연에 후원하신 분이 마침 그 시기에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 후원을 했어요.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저를 이제 특가법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삼자뇌물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돼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쭉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돈을 준 사람도 그 대가로 준 게 아니다고 분명히 진술했어요. 박용화 씨도. 검찰에서도 그랬고 법원에서도 그랬고. 나는 알지도 몰랐고. 이 소각장 문제를 무슨 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절차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전남도청이 사실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아봤다는 거고 민주당 국토위 수석 전문위원이 이걸 알아봤다는데 압력을 넣은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고. 국토부 공무원들 다 증언했는데 이분들이 송영길 송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절차를 알아봐달라 해서 그냥 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허가하려면 쓰레기 처리량이 좀 부족하다. 이 절차를 좀 조사해라. 이래가지고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실제 허가는 작년에 났어요. 윤석열 정권이 허가를 해줬다고 이거를.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부정한 청탁일 거며 일상적인 민원에 불과하고 그것조차 나는 알지도 못했다는 일인데 이거를 무리하게 3자 뇌물죄로 저를 기소해서 정말 제가 몇천만 원씩 기부하고 사는 사람이 돈 4천만 원에 내 직무상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매도한 거죠.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 게 그런 기준이라면 현존하는 정치인들 대부분 다 유죄예요. 이거 정치인이 하는 일이 민원 들어주고 그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절차 알아봤더니 안 된다 그래서 끝났던 일이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허가가 났던 소각장 문제를 저를 얽어가지고. 야, 저는 뭐 지금이 당장 억울하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저는 송영길의 재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초를 안 겪었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그냥 엘리트 정치인으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민심의 밑바닥을 지금 검찰에 의해서 강제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가장 선명한 정치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뭔가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과정일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선을 이겼다면 그 대가로 뭔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야 될 정치인 하나가 막 그 광야를 막 이렇게 헤매는 느낌 때문에 근데 그게 저는 우리 대표님한테는 굉장히 큰 약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트 송영길의 재발견. 그래서 진짜 민중 정치인 전 됐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에 감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짠하긴 한데 잠시라도 웃음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제가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셔서 그걸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본격화되면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과의 동병상련의 그런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 검찰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시켜서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유사한 점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권은 아마 그 대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검찰 범죄 세력들 제가 그렇게 스스로 다짐합니다. 이 전두환 군사 독재와도 싸워 이긴 우리가 이런 검사 이 범죄 집단에게 굴복할 수 없다. 반드시 이겨내겠다.